여러분 안녕하세요. 제주도 동네업자입니다. 오늘은 여러분들께 단열재 심플하고 간단하게 설명을 드릴게요. 집을 지으려면 단열이 잘 돼야 될 거잖아요. 이 나무집에는 여러분들이 쓸 수 있는 몇 개의 단열재가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인슐레이션을 쓸 수가 있고, 그 다음에 요즘에는 이제 폼 단열을 많이 쓰더라고요. 셀룰로스나 아니면은 라굴 같은 게 있는데 그런 건 일반적이지 않으니까 가장 보편화가 많이 된 인슐레이션이랑 폼 단열을 주로 많이 고민하는 것 같습니다. 근데 여러분들이 놓치는 게 하나 있는 것 같아요. 단열재 종류에 굉장히 신경을 많이 쓰시는데, 단열재의 종류보다도 이 단열의 구성에 대해서 좀 신경을 쓰면 여러분들이 단열 공사에 그렇게 큰 부담 없이 집의 단열 효과를 최대한 좋게 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이 집은 온도가 안 떨어져요. 어제도 17도였는데 지금 또 17도입니다. 물론 제주도는 이제 오늘부터 날씨가 풀려가지고 뭐 지금 영상 뭐 5, 6도 되는 것 같아요. 근데 며칠 전에 굉장히 추웠거든요. 여기 눈도 많이 오고, 그때도 약 2도 정도 떨어졌습니다. 약 하루가 지났을 때, 제가 이 집에 자주 오는 게 아닌데 보일러를 틀어봤자 1시간도 채 안 되게 트는 것 같아요. 그래서 온도를 항상 20도에 세팅을 해놓거든요. 20도에 세팅을 해놓고 공조기를 틀어도 이 공조기가 열 횟수가 85% 정도 되니까 그래도 한 15% 정도 열 손실은 나는 거죠. 뭐 한 16.5도? 그렇게 떨어지는 거 보면은 공조기를 꺼놓고 갔다면 한 18.5도? 그 정도 되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제주도지만 굉장히 추워요. 지금 한파주의보 내려져 있고, 지금 실내 온도는 현재 온도 20도, 설정 온도 20도로 돼 있잖아요. 그리고 방이 두 개가 있는데 이 방에는 보일러를 꺼놨어요. 이쪽 방에도 보면은 보일러를 꺼놨습니다. 지금 오후 5시거든요. 제가 내일 온도가 얼마나 더 떨어져 있는지 확인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지금 보일러를 끄고 갈게요. 보일러 껐습니다. 다음 날이 됐습니다. 눈이 많이 왔어요. 지금 날씨가 굉장히 춥습니다. 온도가 몇 도까지 떨어졌는지 들어가서 한번 볼게요. 보일러를 한번 켜보겠습니다. 16도. 어제 5시에 퇴근할 때 20도였는데 오후 4시 반인데 4도 정도 떨어졌습니다. 집이 지금 그렇게 춥지가 않아요. 어제 막 비행기도 많이 결항되고 지금 바람 많이 불고 바깥에 체감 온도는 굉장히 춥습니다. 제가 천장 단열만 이중으로 했었으면 온도가 좀 더 덜 떨어지지 않았을까 하는데 돈이 좀 부족해서 그렇게까지는 못했죠. 헤어레스 환기장치를 켜놓고 왔거든요. 이거를 지금 계속 24시간째 돌리고 있습니다. 실내에 있는 에너지를 100% 다 회수하지 못하거든요. 그러니까 85% 정도 회수를 하기 때문에 지금 16도에서 원래는 한 15% 정도 더 온도가 올라가야 되는 거죠. 한 1.7도 정도 더. 그럼 실질적으로 연료환기를 제가 꺼놓고 갔으면 16도가 아니라 한 17.5도, 뭐 18도 그 정도가 되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그러면은 결론적으로 뭐 1.5도, 2도 보일러를 하루 종일 안 틀어도 한 2도 정도의 기온차가 나는 겁니다. 근데 이 집은 또 그렇게 제가 생각했던 완벽한 단열 구성도 아니에요. 지붕에 좀 더 보강을 하고 싶었는데 돈이 모자라서 그렇게 보강을 못했던 그런 사례입니다. 제가 이제 집 짓는 분들이랑 상담을 해보면 단열 어떤 단열재를 써야지 단열이 좋을까만 이렇게 고민을 많이 하시는 것 같아요. 근데 그렇게 생각하지 말고 단열의 구성에 대해서 좀 더 고민을 해보면, 아니면 약간의 비용만 추가해도 집의 단열 효과를 좀 최대한 높일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제가 이 집에 대한 구체적인 단열 레이아웃을 설명드리고 여러분들이 쓸 수 있는 단열재의 특성이랑 기본 스펙에 대해서 알려드리겠습니다. 먼저 이 집의 단열 구성은 간단합니다. 저는 지붕도 이중으로 단열을 하고 벽체도 이중으로 단열을 하고 싶었는데, 지붕 같은 경우는 이중으로 단열을 하게 되면은 좀 비용 상승이 있어요. 그래서 지붕은 좀 포기하고 벽체만 이중 단열로 했습니다. 그래서 중단열 가등급 R24 그거를 집어넣고 외부 쪽에 70mm 네오폴을 한 번 더 외단열을 해가지고 벽체 140에 70짜리 이제 외단열재가 한 번 들어간 그런 단열입니다. 기밀은 가장 기본적으로 창문 주위 같은데 실 작업을 했고, 이게 독일식 창호기 때문에 좀 이제 후드 그런 부분에 이제 뭐 실 작업을 좀 해주고 가장 기본적인 돈 안 들이고 할 수 있는 그런 기밀 작업만 했습니다. 근데 지붕이 좀 제가 고민이 많았는데, 이 집은 콜드루프예요. 그러니까 이 집 천장에 단열재가 있는 거고 위에는 그냥 외부와 공기가 똑같은 그런 지붕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사실은 제가 벤티드 루프를 하고 실링에 단열을 한 번 더 해가지고 그렇게 지붕 단열을 구성을 하고 싶었는데, 먼저 벤티드 루프가 뭐냐면 우리나라에서 알려진 웜루프입니다. 이 벤티드 루프를 웜루프라고 많이 부르더라고요. 진짜 웜루프는 이 지붕 합판 위에, 그 지붕 덱 위에 단열을 하는 게 진짜 웜루프고, 지붕 석가래에다 단열을 하고 공기층을 따로 주는 거는 벤티드 루프라고 하죠. 벤티드 루프를 하고 실링에 한 번 더 단열을 하려는 게 제 계획이었는데, 그렇게 됐을 때 몇 가지 충돌하는 문제가 있었죠. 먼저 이 집이 모임 지붕이에요. 이 환기층이 100% 원활하게 구현이 되진 않겠다. 두 번째로는 지금 이 집 벽체가 일반 2400짜리 표준 월보다 높거든요. 2700으로 했는데 지붕 단열을 이중으로 하려면 이 지붕과 벽체가 만나는 이 부분의 공간이 어느 정도 확보가 돼줘야 되는 겁니다. 천장의 단열재 공간, 그리고 지붕의 벤티드 루프의 공간, 그럼 벽체가 3000이 돼야 되는 거죠. 벽체와 지붕 사이에 30cm의 공간이 필요한 겁니다. 2700에서 3000으로 가야 되는 그런 문제가 이제 생기는 거죠. 그런 요인 때문에 이제 지붕은 그냥 콜드루프로 대신 가등급 단열재를 좀 두툼하게 해가지고 이렇게 했을 때 뭐 저는 그렇게 나쁘지 않은 것 같아요. 제가 생각했던 단열로 구성을 했다면 온도의 변화가 크게 없었을 것 같아요. 제가 이제 다음 집 프로젝트를 진행을 하게 되면 그때는 정말 온도가 안 떨어지는 그런 집을 구현을 해보겠습니다. 여러분들이 뭐 많이 아시다시피 뭐 패시브 넷제로 뭐 이런 뭐 고단열 주택 엄청난 많은 자료, 방대한 뭐 그런 홍보성, 사실 단열이라는 게 그렇게 어려운 부분이 아닙니다. 근데 여러분들이 어떤 단열재를 쓸까에 대해서 고민만 하다 보니까
이 단열의 구성 이런 부분에 좀 많이 놓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여러분들한테 단열을 한 2개 정도 사용을 해서 이중으로 중단열, 외단열 그렇게 하면은 굉장히 효율적이지 않을까 여러분들한테 강력하게 추천해드리고 싶습니다. 시중에서 홍보하는 뭐 준패시브 아니면 패시브도 아닌데 패시브라고 하는 집 그런 집보다 단열 성능이 월등히 좋을 거라고 저는 확신합니다. 그리고 이게 비용이 많이 들어가지도 않아요. 가등급제 인슐레이션 뭐 이 집에 다 집어넣고 외부에 네오폴 70mm 원래는 100T를 쓰고 싶었는데 또 그 앙카랑 좀 문제가 있어가지고 70mm를 사용했습니다. 단열재 값이 외단열 하는데 200만 원이 좀 안 들었던 것 같고 뭐 시공비 해봤자 300만 원 조금 넘는 그런 비용이 들은 거죠. 지붕 단열을 했을 때도 그리고 지붕에 벤티드 루프하고 하는 걸 봤을 때는 500에서 700? 그 정도 들지 않았을까 예상을 했는데 좀 집 디자인이나 이런 걸 고려했을 때 격차를 더 높이는 거는 집이 이쁘지 않을 것 같아서 그냥 지붕은 콜드루프 하나로만 그렇게 했습니다. 하루 보일러를 안 틀어도 2도 정도밖에 안 떨어졌으니까 나름대로 나쁘지 않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러고 여러분들이 그걸 아셔야 돼요. 우리나라 단열재 등급이 다등급, 나등급, 가등급이 있어요. 이제 가등급 같은 경우는 열관리율이 0.03인가? 그 밑으로 떨어져야지 가등급인 거거든요. 일반 건축주분들은 다등급에서 가등급으로 가면 비용이 많이 올라가는 줄 알고 있습니다. 근데 그렇지가 않죠. 다등급에서 가등급으로 가도 비용이 크게 올라가지가 않습니다. 콘크리트 집의 스티로폼도 마찬가지고 EPS도 마찬가지고 목조주택의 인슐레이션도 마찬가지입니다. 다등급 하는 비용에 돈을 조금만 추가하면은 뭐 한 200, 300? 그 정도만 추가하면 가등급으로 충분히 자재를 구매를 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뭐 300이라고 하면 이 집의 뭐 인테리어 어느 부분에 좀 비용을 줄이고 단열재를 등급을 올리거나 중단열, 외단열을 한다든지 그렇게 단열의 구성을 하는 데 있어서 좋게 만들 수가 있는 거죠. 그리고 이제 단열의 종류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제가 목조주택을 주로 많이 지으니까 목조주택에 대해서만 말씀을 드릴게요. 이 미국이나 북미 쪽에는 지붕 파트는 또 이 지붕 파트별로 굉장히 얘네들이 나름 연구를 많이 해요. 먼저 일단 단열재가 5종류가 있어요. 그래서 파이버글라스 블로잉, 그리고 미네랄 올, 그 다음에 셀룰로스, 그 다음에 크로스셀 폼이 있습니다. 이제 여기서 빠진 게 오픈셀 폼이 있는데 우리가 쓰는 게 오픈셀 폼이라고 보시면 돼요.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한국에서 쓰는 대부분의 폼들이 다 오픈셀 폼입니다. R밸류가 있잖아요. 퍼 인치. 그러니까 인치면 2.53cm 정도 되는 겁니다. 그 2.53cm의 R밸류, R값이 얼마나 되냐. 이 R밸류가 높을수록 단열값이 좋은 겁니다. 이게 미국 기준이라서 이거를 국내 기준으로 바꿔줄 수 있거든요. 근데 그걸 말씀드리면 다 뒤로 가기를 누를 것 같아요. 더 이상 영상을 안 보고. 그래서 그냥 R값이 높은 게 좋은 거다라고 보시면 되고, 파이버글라스 배트라고 돼 있는 게 이 집에 사용된 단열재고, 여러분들이 목조주택을 지을 때 가장 많이 사용하는 단열재입니다. 얘가 인치당 R값이 3.4가 되는 거예요. 근데 그러면은 이 벽에는 5.5인치 정도, 그 정도 단열재가 들어갔습니다. 열관리율 0.034 미만인 가등급 단열재가 5.5인치 정도 들어간 거죠. 폼을 보면은 6.5가 나옵니다. 그래서 파이버글라스보다 약 2배 정도 R값이 높아요. 파이버글라스 140짜리 벽체의 R값이 셀룰로스 폼을 뿌리면은 70mm만 뿌려도 파이버글라스 140이랑 똑같은 비슷한 R값이 되는 겁니다. 단열값이 되는 겁니다. 여기서 여러분들이 더 하나 알아야 될 게, 예전에 어떤 분한테 그런 얘기를 들었어요. 벽체가 두꺼워지면은 그만큼 단열이 잘 되냐고. 그런 건 절대 아니죠. 벽체 두껍다고 그게 단열 좋은 집이고 뭐 고단열 주택 그런 게 되는 게 아닙니다. 밀도가 얼마나 좋은 단열재와 인치당 R값이 얼마나 높은 단열재를 쓰냐에 따라 가지고, 그래서 미국의 그 십스패너 이런 거 보면은 파이버글라스 이런 게 안 들어가 있어요. 얘네들 다 XPX, 그러니까 이게 크로스셀 폼인데 리지드 크로스셀 폼이라 그래가지고 XPX 계열이 다 들어가 있거든요. 그 다음 이제 단열재를 선택하는 데 있어서 단열값만 고려하시면 안 되고, 여기 보면 얘네들이 아주 세분하게, 제가 그냥 영어로 읽어드릴게요. Water Absorption. 이거 뭐냐면은 흡수율. 이 단열재가 물을 흡수하면은 단열 성능이 떨어지게 돼 있어요.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한테 항상 강조하는 게, 이 벽체를 드라이하게, 그 벽체를 드라이해서 단열재가 수분의 영향을 안 받게 그렇게 해줘야 되는 겁니다. 물 흡수율을 봤을 때는 셀룰로스가 가장 이제 취약한 거죠. 표정이 안 좋잖아요, 얘가. 그러니까 물 흡수가 잘 되는 겁니다. 그리고 일단 듀러빌리티 오버 30 years, 그러니까 이 내구성도 셀룰로스가 가장 떨어져요. 이런 걸 봤을 때 저는 그래서 셀룰로스를 절대 추천하지 않죠. 스링키지, 이건 뭐냐면은 수축률입니다. 그러니까 단열재를 우리가 뿌리고 나면 시간이 지나면 단열재가 수축이 되든지 그렇게 될 거잖아요. 중력이나 이런 거에 의해서. 블로잉 제품은 다 안 좋아요. 그러니까 뿌리는 거, 파이버글라스도 뿌리는 게 있거든요. 크로스셀도 제가 알기로는 시간이 지나면 이 스터드 간격에 크랙이 생겨가지고 열교 현상이 생기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미국에는 그거를 보수할 수 있는 그런 제품들이 또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크로스셀도 시간이 좀 길게 지나면 수축이 충분히 될 수 있다. 여러분들이 그런 것도 알고 있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크로스셀 폼이 다 좋은 거예요. 다 좋은 건데 한 가지 단점이 이미디엇 코스트, 그러니까 비용이 가장 높은 거죠. 이게 많이 들어가요.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이 단열재에 난 돈을 조금 쓰고 싶다. 근데 그 돈이 또 굉장히 이렇게 큰 비용도 아닙니다. 인슐레이션에서 크로스셀로 바꾸고,
벽체에 외단열을 해주고 지붕에는 벤티드 루프에 크로스엘을 단열을 해주고 실링에는 인슐레이션을 해준다. 제가 말씀드린 이 단열 디테일로 단열 한번 해보세요. 웬만한 패시브를 다 능가하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어제 19.5도였는데 지금 19도입니다. 어제는 제가 공조기를 꺼놓고 가가지고 열 손실이 더 없었던 거죠. 여러분들이 좀 단열의 구성에 대해서 신경을 쓰면은 충분히 따뜻한 집을 지을 수 있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네, 오늘 제가 준비한 얘기는 여기까지고요. 다음에 좀 더 재밌는 얘기로 인사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온도가 안 떨어져요.